비만, 인류 역사상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만율의 증가, 특히 청소년의 비만율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이 생기는 이유와 비만의 치료 방법 중 베리아트릭 서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지방 축적, 즉 필요한 것보다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얼마나 과도해야 과도한 지방 축적인가? 그것은 건강에 위협을 가할 만한 지방 축적을 이야기합니다. 기아가 보편적이고 지방이 부의 상징이던 시절에는 비만이 병으로 생각되지 않았지만 19세기 들어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에 와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여러 가지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비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합병증을 유발하기에 더욱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비만은 당뇨병, 대사증후군, 성기능장애, 심혈관 질환, 고혈압, 암, 수면무호흡증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에 대사적 그리고 물리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명 역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만의 원인에는 유전,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먹는 칼로리가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많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도한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신체 내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BMI입니다. BMI는 측정이 간편하고 비교적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WHO의 비만 진단 기준 및 등급 분류도 BMI에 따라서 정해졌는데 BMI 25 이상을 과체중, BMI 30 이상을 클래스 1 오비시티, 35 이상을 시리어스 오비시티, 그리고 40 이상의 경우 시비어 오비시티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고요. 동양인의 경우 좀 더 낮은 BMI에서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2002년 WHO는 동양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만의 기준을 좀 더 낮은 값으로 이 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만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 질병의 유병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모든 카테고리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인 비만율이 서구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우리나라 소아 과체중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대사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비만 치료에는 식이요법, 그리고 식욕 억제제와 지방흡수 억제제 등 내과적 약물 치료가 기본적으로 동원되지만 이 치료들은 단기적으로 감량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을 뿐더러 감량에 성공한 경우에도 추적 관찰 시 장기적으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요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원래보다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비만 수술인데요. 이 베리아트릭 서저리란 위장관의 절제나 우회수를 통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충분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수술로 피하 지방의 감소와 몸매의 시각적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지방 융해술이나 지방 흡입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안정성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매우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비만 대사 수술의 합병증률은 담낭 절제술보다 조금 낮고
맹장 수술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는 비단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후 체중이 채 빠지기도 전부터 대사 질환이 호전된다는 점, 특히 당뇨 환자에서 수술 후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질환이 호전된다는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차차 진행되면서 최초에는 비만 수술이라 불렸던 이들 수술이 비만 대사 수술로 불리게 되었지요. 2015년 열린 두 번째 당뇨 수술 회담에서는 고도 비만이 있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중등도 비만 환자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치료적인 옵션임을 명시하게 이릅니다. 더 나아가서 2016년에는 당뇨 치료의 스탠다드 치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외과 관련 단체뿐 아니라 미국 내과학회, 미국 당뇨학회, 미국 심장학회, 세계 당뇨연맹, 미국 비만학회,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등 내과 유관 단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만 대사 수술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어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비만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인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이요법을 통한 적당한 칼로리의 섭취가 가장 중요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땀이 흐를 정도로 충분한 운동 역시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도비만 환자, 특히 대사 이상, 당뇨 등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 환자분이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 치료까지 시도해 보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건강을 만나세요.